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시사 관련된 쟁점이 면접 질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 쪽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이 부분인데, 스피치 학원이나 또는 이제 대형 고시학원과의 면접반, 소위 말하는 면접반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메인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필기 합격생이라는 매우 적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만 하는 거니까 전문 선생님을 초빙해서 맡기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충 스피치 학원처럼 화술 쪽에만 해도 어차피 합격률 공개 안 해도 학원과 쪽에서는 필기 과목 선생님들 인지도 보고 몰려드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땡에 이제 거기 회장님이 좀 깨어 있으신 분이라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산하에 있는 거기는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사 시험 학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거길 총괄해서 이제 심층 면접 강사를 양성하고 강의를 표준화 시켜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각 분야별 학원 원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좀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기 이제 그 공통 대표인 회장님은 그렇게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학원 원장님들이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도 충분히, 근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변화를 하느냐, 기존의 방식대로 가느냐. 그런데 또 이제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은 필기 과목 중심 학원에서 면접 강의를 위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되는가, 그 부분도 맞거든요. 그분들 말씀도 충분히 맞기 때문에 뭐가 맞고 잘못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그 심층 면접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수험생분들이 초반에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 쪽에 노량진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온라인 코칭이나 1대1 오프라인 또는 내려오셔서 밀코반 수업을 들을 때 해보면 이제 제일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필기 과목 공부하듯이 면접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이 계속 고득점인데 면접 준비를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가 떨어지는 분들 꽤 많아요. 저한테 수업을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한 2, 3회 이상 그 최불 경험자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시사 이슈를 분석하고 요약 정리하고 내가 이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의 견해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심층 면접에서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때 이제 경북청이었나? 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해서 답변을 못하게 했던 게, 이제 홍콩의 복면금지법, 이건 나중에 나온 거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위대에 이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려고 했었어요. 금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이게 요 질문이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면접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필기 공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필기 공부는 뭐예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스스로 요약 정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암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제일 일타 강사냐면, 수험생들이 암기하기 잘할 수 있게끔 요약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일타 강사예요. 경찰 공무원 쪽, 고시학원과 쪽에는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PSAT처럼 행정고시나 이제 7급에 도입된 PSAT처럼
지식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기 시험은. 그냥 지식 그 자체를 테스트하는 암기 테스트 시험이니까 필기 공부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 요약 정리를 가장 잘해주는 선생님이 일타 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고시원과에서 잘 먹히냐면 대인원을 모아놓고 면접 선생님이 각 시사를 자기가 직접 분석하고 직접 요약하고 그 중에 소위 말해서 찬반을 억지로 나눈 다음에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외우기가 너무 쉽거든. 그러면 면접 준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은 정성평가 시험이고 정성평가 시험의 핵심은 지식 활용 능력 시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을 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활용 능력에 관한 시험이라서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 내가 스스로 요약하고 내가 스스로 견해를 정리할 줄 모르면 이 방법론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것처럼 이 시사 이슈가 나왔을 때 질문이 나왔을 때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왜? 학원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안 해줬거든요. 이거랑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국정원에서 도감청을 좀 용이하게 해달라. 지금 이제 산업 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감청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이 시사를 직접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분석이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시사 이슈의 핵심 쟁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회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공통 구성 원리, 뭐 헌법학이죠. 공통 구성 원리의 사회과학 이론이 가미된 핵심 이론이 현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만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버리면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 사회 현상을 관통하는 구성 원리를 익히게 한 다음에 스스로 분석하게끔 그 방법론을 코칭해 주는 게 심층 면접 강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특목대입 분야 시장 규모가 워낙 넓으니까 그쪽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쪽에 면접 강사들 가르칠 때요, 요 방법론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 방법론을 설명해줘요. 특목대입 분야에는 면접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죠. 기본적으로 국내 최고 대학을 나오거나 버금가는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해외 미국의 아이비리그 전 유학을 하니까 뭐 그 있죠. 최고 대학들 있죠. 거기 석박사학위 나온 친구들이에요. 핵심 쟁점이 뭐예요? 국정원 도감청 용이한 개판 법원. 이거는 수사의 편의성과 인권 침해 문제예요. 그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공동체의 구성 원리상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등은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이제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에 갈등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갈등이 생기고 나면. 그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점은 불가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그 기준점이 유동적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적절한 정책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유동적이니까. 산업 스파이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수사의 편의성 쪽에 손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헌법학에서 나오는데 이 기준점을 알고 있느냐, 이 기준점의 역할과 한계점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은 항상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편의성을 최대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해당 국정원 요원은 정의로워서
이 도감청을 용이하게 해준 이 공권력을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르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감청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시스템화했을 때, 시스템으로 구축해 버렸을 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다른 국정원 요원이 나왔을 때 공권력 오남용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가를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공권력 오남용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어디까지 발생하는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경찰이 왜 시위하는 사람들이 복면을 착용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분자들이 이 시위를 원래 평화 시위의 목적을 훼손시키면서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어서 사회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면을 착용하자고 한 거고, 이때 이게 아까 똑같은 논리로 공권력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는 인권 침해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핵심 쟁점이. 여러분들 시험은 뭐 대통령 경호실은 요즘에 합숙을 한다고는 하던데, 합숙 면접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코칭할 때 그러던데, 최근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안 해서, 작년에도 안 했고.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언제 맥이 빠지냐면, 저희 수강 후기를 보시면 형통한 시사 뽀개기 3단계 프로그램이 정말 백미예요. 뭐 수강 후기에 보면 뭐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라고 수강 후기마다 다 달려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 네이버에 DSA 컨설팅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수강 후기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고학력자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분들은 뭐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대학에 나오신 분들인데 뭘 몰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소쟁점에만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여경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제가 시사 뽀개기를 안 해서, 물론 이제 그분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보완이 필요했던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자기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고시학원가의 면접 강사가 전부 다 분석해 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 강사가 스스로. 근데 제가 또 보니까 핵심 쟁점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 왜? 핵심 쟁점을 이해하려면 헌법학을 알아야 돼요. 유시민 그 전 장관, 그 작가님이 왜 대단한 토론 논객으로 분류되냐면, 이분이 나와서 헌법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헌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시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 창설 기능이 있고, 우리 국가에 아까 말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준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위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논술 강사분이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소위 유명한 학원가에서 면접반에서 이제 다 자료를 분석해서 정리해서 준 거예요. 보니까 핵심 쟁점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이분이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 자료에다가 자기가 논문까지 찾아서 넣어서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 전 시험에서 이제 면접관이 아니 왜 중요한 쟁점을 다 빠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느냐 이래요. 그건 분명히 대학 교수님일 거예요. 그 면접관은. 그러니까 제가 경찰 전국 각지에서 코칭을 해보면요, 이 학원, 그 지역 학원에서, 서울 포함해서 그 지역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제. 근데 이러한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이 공통되는 사회과학 구성원리의 이론을 가르쳐주는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진짜로. 왜?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 싫어하거든요. 내가 직접 이 필기 과목에 익숙한 사람이 이걸 하라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요. 쥐어 짜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계속 용기를 불어주면서 해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 어느 정도 다 해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게, 선생님 제가 핵심 쟁점이 이제 잡아내겠는데 면접에 들어가서 핵심 쟁점만 말하다가 끝이 나면 뭔가 다른 막 이런 지역적인 소쟁점도 준비한 사람에 비해서 뭔가 말할 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면접 시험이 시사 쟁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집단 면접이나 또는 집단 면접에서 토론을 하는 청이 있다면 그 토론이 2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예요. 기껏 해봐야 2, 30분이에요, 2, 30분. 2, 30분
핵심 쟁점만 다루기도 벅차요. 이것만 해도 몇 날 며칠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거 조합을 하기 들어가면. 핵심 쟁점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서 소쟁점만 다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청별로 이제 그 지역의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온 경우가 꽤 있어요. 면접관으로요.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경찰관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대충 이 시사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뭔지. 근데 핵심 쟁점은 안 다루고 소쟁점만 전부 다 기계식으로 달달달달 외워와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죠. 저는 찬성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다 똑같은 말만 떠들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이 얘기도 안 하고, 이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뭐 그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짜 정말 유명한 해외 이 석사 박사 기자분들 코칭 해봐도요, 이거는 이제 헌법학을 알아야 되고 넓은 측면에서 분석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깊게 판 사람들하고 관련이 적어요. 그분들도 코칭 받아요. 제가 이 방법론을 설명해서 가르쳐드리면 오 하면서 배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금방 하시죠. 대신에 그분들은 금방 따라오죠. 왜냐면 논문하듯이 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법을 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금방 따라오시는데, 제가 좀 답답해요. 제가 이게 수강 신청 문의 상담할 때 제일 맥이 빠질 때가 이럴 때예요. 자료 주시나요? 찬반 자료 주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학원가에서 그렇게 하고, 이전에 합격생들 얘기 대충 듣고 야 이거 찬반 들어가 있는 요약집이 최고 중요해 뭐 이랬겠죠. 합격한 사람은 자기가 일단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저는 맥이 빠져요. 예.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탐구하고 이 방법론을 깨쳐서 저는 계속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하고 분석하고 요약한 타당성은 제가 계속 검증해드리죠. 그러니까 코칭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론에 관한 틀은 제공해드려요. 사회과학에서 분석하는 틀은 제공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연구 틀이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이제 경찰직 시사 뽀개기 이야기 편이 있어요. 만약에 경찰직이라면 면접 교재를 사시면 140에서 144쪽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본 틀이고, 이 안에서 더 들어가요.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고시 준비생들이나 로스쿨 준비생들이라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거기는 시사 이슈가 더 깊게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핵심 쟁점에서 주요 부쟁점, 소쟁점까지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경찰, 그 다음에 7급까지도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7급은 약간 조금 더 깊게 있게 들어가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면접 시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야구 교본을 달달달 외워서 야구 규칙을 테스트 받는 시험이었다면, 지금 심층 면접은 야구를 진짜 할 줄 아는가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지식 활용 능력 검증이라고 해요. 예. 그랬는데 내가 공 던질 테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딱 던지려고 하는데 서서 각도는 이렇게 하고 요렇게 30도 각도에서 풀스윙으로 휘두릅니다. 말만 하고 있어. 공은 칠 줄은 모르고. 그게 지금 심층 면접 들어가는 수험생분들의 대다수의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로요.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들어간 현직자분들이요, 이제 조금 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면접관 들어가면 지겹다고 그래요. 이제는 너무 학원별로 똑같은 얘기를 주구장창 이렇게 강사가 요약해 준 걸 떠들고 있으니까 어느 학원에서 면접 준비했는지 대본에 알겠대요. 저보고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면접 시험 이렇게 진행한 게 의미가 있냐고 이래요. 뭐 가려내려고 해도 학원별로 똑같은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똑같이 떠들고 있으니까 가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석 능력과 요약하는 이 과정에서 논리 능력과 추론 능력을 다 도출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별로 자료 준 거를 달달 외워서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학원가의 문제긴 한데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강의 보시면 답답하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요. 근데 면접 강사를 하거나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로 오면 아,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특목 대입 분야에서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게 감이 잡히세요.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찰직이든 공무원이든 시사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소쟁점에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 시사 이슈에서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분석이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소장점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뭐 영상을 보시고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달달 암기하던 필기 과목 학습 습관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필기 과목 고득점자들이 의외로 면접을 잘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던 습성을 가진 분들. 진짜로. 이상입니다.